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시행된 16일부터 열흘간 서울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래량은 5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열흘 거래량 2,679건과 비교해 78.9%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규제 지역 적용으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축소되고 주담 대한도가 차등 적용되는 등 대출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된 게 주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 풀렸던 매물도 감소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시행 첫날인 16일 7만 4천여 건에서 연일 주로 6만 6천여 건으로 10%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제한적인 수준의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가수요를 줄이는 극약 처방이어서 거래 전략 속에 당분간 숨고르기가 예상되고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전세 매물은 급감했습니다. 서울의 전세 매물은 24,800여 건으로 2년 전보다 22.8% 줄었는데 특히 노원과 중랑, 도봉, 금천구 등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국토부는 10.15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월에서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과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1.15 대책 발표 전후 서울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0.5% 상승했습니다. 11.15 대책 직후 나온 첫 통계치인데 지난 2013년 1월 국민은행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통계가 이관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입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가 1.29%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성동구, 강동구가 1% 넘게 오르는 등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세가 여전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1.78%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11.15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의 아파트값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11.15 규제 발표를 전후해 막차 수요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는 등 수도권 전셋값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전세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에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주간 동향 자체를 폐지하는 건 부담스럽다면서도 조사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간 동향은 조사를 하되 그걸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그리고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아니면은 대안을 만들어서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만들 수 있으면은.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개선 방향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2건 남아 있습니다. 한참됐어요.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매매가 되면서 이게 회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전세도 나오고 월세도 나오고 공급할 데가 없어요. 초대형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0,000세대 넘는 가구 가운데 나온 전세 물건이 2%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 1월 3만 1,000여 건에서 2만 4천여 건으로 2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공급 부족에다가 대출 규제 여파로 전세 놓기가 힘들어지면서 서울 전세 매물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거주 의무 규제로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되면서 임대용 전세 매물은 더욱 줄어들 조짐입니다. 지금 못 사면 전월세를 가야 되잖아요. 전월세가 지금 나오는 대로 막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전세 구하기가 빡빡해지면서 월세 시장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과
매매를 포기한 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84제곱미터 아파트가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300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등장했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제약이 커졌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화 가속화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주 물량 감소와 기준금리 인하 추세 등으로 전월세 가격 불안이 내년에 더 심각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갭 투자 수요를 막아 집값 과열이 당분간 진정되겠지만 당장 가중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지난 20일부터 서울을 포함해 경기 과천과 분당 등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월세도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서울의 입주 물량도 급감해 입주 절벽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최악의 전월세난이 초래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면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자체는 그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한지를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일로부터 보름 안에 허가 또는 이제 불허가를 처분을 이제 통보를 하고요. 1978년에 이제 그게 이제 도입이 돼서 1979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1970년대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제 건설도 있었고요. 강남 개발이 굉장히 상당히 이제 대규모로 이제 개발이 되던 때인데 급격한 그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지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초로 이제 적용된 시점이 1985년 그 충남 대덕단지 개발 연구 단지였거든요. 네. 최근에는 그 주택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되면서 본래 취지와 투기적 개발 이익 방지와 다르게 이제 운영된다는 비판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처음 시행했을 때는 그 문재인 정부 때였고요. 당시에는 그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나타나지 않고 매물 점검과 그 매물 잠김과 그 풍선 효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만 이제 확산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일부터 이제 시행된 토호제 규제가 예전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인구가 대략 한 1,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울 전역하고 경기 남부 이제 그 다 대부분 그렇게 그 정도 되는데 네. 사실상 이 주택이나 토지를 내 마음대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5년만 놓고 봤을 때도 2000년대에는 2020년대에는 강남 3구 그리고 21년도에는 압구정동과 여의도 등 그 한 4군데에만 이제 핀셋 규제를 했었고요. 23년대에는 강남 3구와 이제 용산구가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연장이 됐었는데 1993년도 이제 YS 정부 때 금융 실명제를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 그 전 국토의 90%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를 빼면은 그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이 이처럼 그 대규모로 이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상급지 가운데 이제 상급지로 꼽히는 곳이 강남 상구고요. 그런 한강변에 있는 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그 집값만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특정 지역을 그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그 지역의 가격 상승 잠재력을 그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소지가 있고요. 가수요를 그 유발하거나 규제 해제 시에 가격 급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책으로 실제로 최근 전세 매물도 많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서 월세도 폭등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보시면은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예. 지난달 그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29.7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015년 12월부터 작성이 됐거든요. 네.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달에도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강남이 아닌 그 서울 강북에서도 수백만 원대 고가 월세 계약이 잇따라 이제 체결이 되고 있는데 다음 그래픽 주시죠. 예. 보시면은 중구의 SK 리더스 뷰 남산 그 137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2억에 그리고 월세가 500만 원. 그리고 마포구 공덕더샵 84제곱미터가 4억에 300만 원이 이렇게 이제 그 거래가 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그 입주 절벽이 불가피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전문가들은 대규모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서울과 그 인접 지역에 사상 최악의 전월세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내년에 예상되는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추산하는 적정 그 서울의 연간 적정 입주 물량은 한 4만 6천 가구라고 이제 되는데 지난 그 몇 년 동안 이제 4만 6천 가구를 다 그 물량을 공급한 적은 없었고요. 네. 당장 내년에는 17,600가구로 줄어들고요. 27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그 만여 가구로 이제 줄어들고 28년에는 8천 가구가 이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직전에 이제 3년 전에 23년부터 25년까지가 평균 물량이 한 3만 가구가 조금 안 된 상황인데 네. 최소 한 만 수천 가구 정도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